임대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랑 계약을 할 때 원상회복 넣었잖아. 새로운 임차인하고 계약을 해줄 텐데 원상회복 하고 나가.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약의 연장에 있어서는 건물주가 특정한 사유 없이 계약 연장 안 할 거야 이래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무 말 할 수 없죠. 전 아무 말 하면 안 되겠네요 지금. 네, 맥형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영업 법률 방패라고 자영업자들이 장사만 열심히 하면 되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거래처, 임대인, 새로운 임차인과 법적인 분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방패 코너에서 자영업자 분들의 사연을 읽고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코너입니다. 오영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근본의 오영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가 임대차 관련 그런 분쟁들에 대해서, 그리고 기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맥형과 같이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첫 주제는 권리금이에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일 수 있는데, 권리금이라는 게 이만큼 받을 수 있을까? 이것밖에 못 받으면 어쩌지? 생각보다 창업을 할 때 있어서 받고 과연 나갈 수 있을지,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리금에 대해서 명확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권리금 계약이 끝나면은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돈이다라고 간혹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부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네. 내가 장사를 하다가 나갔을 때는 임대인이 나한테 권리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니고, 임차인이 쌓아온 영업 가치에 대해서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한테 지급을 하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권리금이라고 하면은 한 가지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게 합쳐져서 권리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지. 실무상으로는 보통 한 3가지 정도를 권리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위치나 상권, 입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명동 한복판에서 장사하다가 또 나가게 되면 그 자리는 굉장히 좋은 목이기 때문에 자리에 대한 바닥 권리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당을 할 것 같은데, 인테리어나 시설 투자를 했을 때 투자비에 대한 시설 권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단골 손님이 굉장히 많은 영업들이 있어요. 단골들을 다 인수를 하는 조건으로, 아니면 영업 노하우가 있는 경우에는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고 주는 영업 권리금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합쳐져서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돈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한테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임대인에게 당연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점을 명확히 알고 논의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받을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앞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내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와서 계약을 만약에 해달라고 하면 임대인은 해야 된다.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서 회수를 할 기회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들어올 임차인을 제가 구해와야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권리금을 못 받게 되는 게 시기를 놓쳐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때 데리고 와야지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오고 권리금 계약 체결했으니까 그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해 주세요 하면 임대인은 거절을 정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좋아요. 그럼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반대로 임대인이 반대할 경우는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못 해주겠다고 예를 들어 최악의 상황에서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이런 것들을 방해 행위라고 해서 규정을 하는데, 방해 행위를 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는 거예요? 내가 받기로 한 권리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내가 받기로 한 권리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생각을 하시겠지만, 법에서는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에게 받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감정평가로 산정된 권리금 두 개가 있을 때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권리금을 새로운 임차인하고 1억에도 할 수 있고 10억에도 할 수 있는데, 10억을 체결했다고 임대인이 보상을 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임차인하고 10억 원의 권리금 계약을 했어도 감정평가액이 한 1억 원 나왔다. 그럼 손해배상의 상한은 1억이 되는 겁니다. 물론 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실제 배상액이 일부 감액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데려온 임차인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 무조건 계약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또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을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저의 경우도 매장들을 많이 운영하다 보면은 계약서 특약에 종종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넣는 건물주분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진짜 권리금을 인정을 못 받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들을 강행 규정으로 두고 있거든요. 이거는 법에 위반되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으로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원칙적으로 막을 수는 없고 판산 보증금이 초과가 되더라도 권리금 규정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특약은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새로운 사실이네요. 그런 특약을 항상 넣었기 때문에 이전 세입자도 못 받았고 나도 못 받았는데 새로운 사람들도 당연히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건 아닌 거네요. 오 변호사님, 아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규 임차인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떠한 게 정당한 사유인지. 법에서는 임대인의 재산권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을 몇 가지를 놔두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선받은 신규 임차인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보증금 낼 돈도 없고 월세 낼 돈도 없어. 그런데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게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판례 중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류점으로 사용되던 상가에 환기시설 설치가 필수적인 음식점이 들어오려고 할 때는 건물 미관이 훼손된다. 그래서 신규 임차인하고의 그런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고 정당하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3기 연체. 아, 이게 세네요. 그 외에도 뭐 임대인 동의 없이 몰래 전대를 했다거나 아니면 건물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계약 갱신은 거절할 수 있다는 건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권리금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임대인이 정당한 계획이 있고 또 미리 알려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차를 내주기로 하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는 공사를 좀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하고 동의를 했다. 그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철거나 재건축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는 거는 정당한 사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중요한데 임대인이 그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또 정당한 계획이 있는 걸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거절할 수는 없지만 법에서 정한 명확한 기준들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 아까 계약서에 항상 들어가는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문구가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시설을 원상 회복한다. 이런 것들은 종종이 아니라 다 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가게 넘기면서 시설 권리금을 받고 넘기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원상 복구의 기준이 애매모호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것 때문에 실제 소송도 가봤는데, 왜냐면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그 임차인이 저에게 넘겼습니다. 원상 회복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 건물 상태 그대로인지 아니면 이전 임차인 상태 그대로인지 요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일단은 기존 임차인들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를 받았느냐, 이게 또 중요해요. 그 계약 그대로. 네네. 왜냐하면 새로운 임차인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기존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는 면제한다 이런 문구를 넣거나 하면 기존 임차인한테 물을 수 없고 마지막 임차인한테만 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특약이 없다고 하면 임대인은 당연히 내 눈앞에 있으니까 너가 원상회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의무는 사실 기존 임차인하고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 꼭 이야기를 해야죠. 원상회복 의무는 면제되는 걸로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거다. 꼭 동의를 받으셔야지 면제가 되는 거고,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원상회복을 안 하고 도망을 갔다. 그러면 기존의 임차인한테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할 때 원상 복구의 기준을 서로 정의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20년 전 건물의 상태 이대로인지 그건 약간 억지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인도받았을 당시의 컨디션 있잖아요. 아, 네. 그 컨디션 그대로 보통은 내주는 거를 원상회복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특약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죠. 시설을 이렇게 양수를 받았다. 그러면 이 시설까지 다 원상회복해야 된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시설을 놔두고 가면 그것도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시설 권리금 받고 넘겼을 때 그럼 나는 그럼 원상회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임차인 입장에서 새로운 임차인한테 넘겼는데 넘기면서 시설을 다 양수도를 했어요. 네. 그런데 임대인은 이런 경우에도 너 원상회복해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권리금 계약을 한다고 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고,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간의 계약에 따른 의무이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도 그대로 있고 새로운 권리금상 양도할 의무도 기존 임차인은 지는 겁니다. 원상 복구에 대한 것들이 승계가 되는 거 아닌가요? 승계가 된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네.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 새로운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1억 원의 시설을 모두 넘기는 그런 권리금 계약을 체결을 하면 매형께서 임대인한테 새로운 임차인 데리고 왔으니까 임대차 계약 해주세요 하면 임대차 계약은 할 수가 있어요. 네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임대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랑 계약을 할 때 원상회복 넣었잖아. 새로운 임차인하고 계약을 해줄 텐데 원상회복 하고 나가.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 시설 다 넘기고 나가는데 원상회복하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로운 권리금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진짜요? 네. 불리해지는데 약간 느낌이.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대인하고 새로운 임차인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특약으로 신규 임차인이 기존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모두 승계를 한다. 그리고 기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면제한다. 이런 문구를 넣으면 기존 임차인은 다 털고 나가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안 넣는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은 체결해줄게. 근데 원상회복은 하고 나가. 이야기를 해버리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법원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다 해가지고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원상회복 의무는 기존의 임차인이 임대인하고 계약에서 발생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태클을 걸 수가 있고 신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저렇게 태클 거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 이러면서 계약이 또 빠그러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때는 이렇게 명시적인 합의를 해서 미리 한번 이야기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특약은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를 받고 나갈 때 그 사람과의 계약에 포함하나요? 아니면은 이 특약은 권리금 계약에 먼저 이렇게 넣어두고 그 임대인하고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면 완성이 됩니다. 그러네요. 권리 받고 넘겼는데 당연히 다 넘어가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상식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이 특약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임차인이 10년 넘게 장사를 해서 임대차 보호법이 10년이잖아요. 그 기간이 이제 지난 경우에 권리금에 대해서 내가 임대인에게 보호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도 지금 직영점을 운영하는데 이제 지금 18년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됩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끝났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항상 있거든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일단은 10년을 한도로 해서 갱신 청구권을 보장을 하기 때문에 10년이 지났을 때 임대인이 계약을 안 해준다고 하면 나가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권리금은 또 받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요? 신규 임차인을 내가 6개월에서 계약 종료 전에 그 사이의 기간에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랑 계약 체결해주세요 하면 임대인은 그런 경우라도 체결을 해야 됩니다. 보통 임대인이 10년 끝나면 바로 쫓아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2020년에 있었습니다.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더 이상 계약 갱신을 요구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에는 보호가 되어야 된다.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판결이네요, 이게.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10년이 지나도 본인이 직접 장사를 하고 싶어도 임차인이 데려온 새 임차인과 계약을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직접 가게 운영할 거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임대인한테는 답답한 조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10년이 지나면 권리금은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계약의 연장에 있어서는 건물주가 특정한 사유 없이 계약 연장 안 할 거야 이래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무 말 할 수 없죠. 전 아무 말 하면 안 되겠네요, 지금. 지금은 아무 말 하지 마시고 묵시적 갱신 하셔가지고 연장해 나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을 건물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장사를 할 거니까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갱신을 한 번씩 할 때 새로운 임차인을 제가 권리를 받고 나가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월세가 너무 조금 받았던 것 같아. 300 받았는데 1000 받아야 돼. 막무가내로 땅 올리는 경우는 권리금 방해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전형적인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의 한 종류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방해라고 할지 시세가 그렇게 올랐을지 조금 애매하잖아요. 이럴 때는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법원이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을 해서 정당한 월차임이 얼마인지, 그래서 그 금액과 비교를 해가지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임대인이 요구를 했다. 그럼 이것도 방해가 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시세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겠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한다 하면 방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다툴 여지도 있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 권리금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알아야지만 되는 포인트를 찝어가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낸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임차인 분들께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임차인분들이 권리금은 내가 냈으니까 당연히 돈을 돌려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에서 임대차 기간 종료 전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꼭 주선을 해야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잘 아시고 적극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찾으셔서 법이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치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사장님들께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 코너를 저희가 꾸준히 이어갈 거잖아요. 사실은 장사를 하다 보면 부딪힘이 있습니다. 각종 민원도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건물주 분의 피곤하게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법률 방패라는 코너를 만들었으니까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의 현실에 처한 법적인 문제가 돼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오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너무 좋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의미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추려서 상담을 드릴 수 있는 코너가 돼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진짜 양질의 코너로 오 변호사님하고 같이 채워가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